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진은 이야기를 전하고 사건을 기록하고 기억을 보존하는 순간을 포착해왔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과거의 일부 사진이 있어 과학자와 역사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의 역사 사진 20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의 점심은 1932년 9월 20일 뉴욕시 록펠터 센터의 GE 빌딩 건설 중에 찍은 상징적인 흑백 사진입니다. 이 이미지는 센트럴파크를 배경으로 지상에서 약 260m 높이의 철제빔에 앉아 점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11명의 제철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층 건물을 홍보하고 시대의 정신을 포착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촬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 게재되어 순식간에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진은 대공황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회복력과 대담함을 상징하며 뉴욕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 산업을 보여줍니다. 사진작가와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신원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사진의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19. 마야 주형돌은 풍부한 신화적, 상징적 요소와 함께 종종 인간과 동물의 특성을 결합한 인물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하게 조각된 기념물입니다. 이 돌은 마야 예술, 건축 및 종교적 표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주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와 같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는 제규어, 뱀, 거북이, 새와 같은 동물을 묘사하며 때로는 인간의 얼굴이나 신과 합쳐지기도 합니다. 이 돌들 중 다수는 마야의 창조 신화, 지하세계의 신 또는 강력한 동물로 변한 통치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역사적 사건, 통치자의 이름 또는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는 상형 문자를 포함합니다. 의식, 기념 행사, 때로는 제물이나 의식을 위한 제단으로 사용되는 퀴리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우주적 사건에 대한 상형 문자가 새겨진 거북이 같은 생물을 묘사한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 제단입니다. 또 다른 돌은 악어와 같은 요소와 초자연적 요소를 결합하여 왕의 통치를 기념합니다. 18. 보스턴 출신의 은세공인이자 아마추어 화학자인 윌리엄 멈런은 우연히 영적 사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1861년 그는 사진을 실험하던 중 섬뜩한 소녀의 모습이 옆에 나타나는 자화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사진을 친구들과 농담으로 공유했지만 곧 한 영적 잡지에 관심을 끌었고 그 잡지는 그 이미지를 진짜 유령으로 간주했습니다. 멈런은 이것을 사업 기회로 보고 버스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대가로 $10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멈런은 그의 첫 번째 사진 속의 유령이 그의 죽은 사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69년 그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진은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다른 사진가들이 그의 기술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고객은 메리 토드 링컨으로 그녀는 죽은 남편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유령을 특징으로 하는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상징적인 사진이 되었고 영적 사진 촬영에 대한 그녀의 참여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17. 케드브로사우루스는 태평양을 따라 북미 서부 해안에서 유래한 유명한 전설입니다. 1930년 11월 10일 알래스카 근처의 글레이셔 섬에서 고래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10년 동안 워싱턴주 해안에서 유사한 생물을 여러 번 목격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생물이 말 같은 머리, 긴 목, 작은 앞지느러미, 그리고 지느러미로 덮인 강력한 뒷지느러미를 가진 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비슷한 바다뱀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는 이 생물이 따뜻한 물을 피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알래스카의 이누이트 공동체는 침입자를 쫓기 위해 보트에 동물을 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좌초된 생물이 아니라 항유고래의 뱃속에서 발견된 이상한 유해였습니다. 1937년 고래 사냥꾼들은 항유고래의 뱃속에서 거의 3.5m 길이의 개와 말을 닮은 정체불명의 동물을 만났습니다. 이 신비한 생물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1700년 이래로 샌프란시스코 만과 아일랜드 뷰 비치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 해안을 따라 200건의 캐디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16. 17세의 레지스탕스 투사 레팔라디치는 1943년 2월 8일 유고슬라비아 점령에 저항한 공로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으로서 그녀는 출축국에 맞서 싸우는 공산주의 저항운동인 유고슬라비아 빨치산에 가입했습니다. 민간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녀는 붙잡혔습니다. 가혹한 신문과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확고부동했고 누구에게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한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 복수를 하러 올 때 당신은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녀는 저항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51년 그녀는 그녀의 결단력과 희생을 인정받아 유고슬라비아 정부로부터 국가영웅훈장을 받았습니다. 15. 소련의 침공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은 군주국이었습니다. 1973년 모하메드 다우드 칸이 이끄는 쿠데타로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여러 파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979년 12월 소련은 반군에 대항하는 공산주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이 침공은 다양한 무자헤딘 집단의 격렬한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쿠나르 지방의 무자헤딘 전사들은 고국의 험준한 지형을 항해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방법은 동물 가죽을 공기 주입식 뗏목으로 사용하여 거친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들의 지략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으며 어려운 수로를 가로질러 보급품과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자헤딘은 소련의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 정부에 저항하는 게릴라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전통적인 전쟁과 비전통적인 전술을 결합했으며 병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14. 콜린 에반스는 1930년대 활동한 웨일스의 영적 영매로 공중부양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개 강령회에서 이런 능력을 시연하여 명성을 얻었으며 많은 청중 앞에서 땅에서 몇 미터 높이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에반스의 공중부양은 그의 공연의 핵심 부분이었으며 그의 초자연적 재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령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사진이 찍혔는데 일부 이미지에서는 그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물질 세계에 대한 대중의 이해에 도전장을 던졌고 초자연적 힘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에반스의 공중부양에 대한 조사는 흥미로운 발견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뛰어내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떠다니는 환영을 포착하고 눈에 띄는 도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트릭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였을까요? 아니면 전례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그것이 속임수였다고 확신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에 여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13. 맥민들 UFO 사진은 1950년 5월 오리곤주 맥민들 근처에서 농부 부부인 폴과 에블린 트렌트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역사상 미확인 비행 물체의 증거로 가장 유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라이프 매거진과 여러 미국 신문에 게재된 후 그들은 빠르게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맥민들 UFO 사진은 진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비행 접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들이 최초의 UFO 목격은 아니었지만 1950년대에 외계 현상에 대한 대중의 매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사진은 또한 목격 사실을 설명하려는 미 공군의 관심을 포함하여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진들은 광범위하게 분석되었고 UFO 애호가들과 회의론자들 모두가 그 진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이 진짜라고 믿는 반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거나 잘못 해석된 자연현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행사를 기리기 위해
맥민빌은 UFO 역사를 받아들이고 사건과 지역 문화에 미친 영향을 기념하는 연례 UFO 축제를 개최합니다. 12. 1903년에서 1909년 사이에 촬영된 켑스홀름 가드 보병연대의 사진은 러시아 제국 육군 병사 연대 전체를 포착한 놀라운 역사적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2006년 러시아 사진 포럼에 공유되면서 널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해상도와 1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많은 수의 군인은 이 문서를 매혹적인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제3바르샤바 경비보병사단의 일부였으며 제국 경비대 내에서 엘리트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바르샤바는 러시아 제국의 중요한 군사 및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진은 군인들의 제복, 대형, 규율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함께 당시의 군사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사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사용된 사진 기법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사진을 찍은 당시를 감안하면 디테일이 얼마나 선명하게 포착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사용된 장비와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여 이 독특한 이미지에 대한 매력을 더합니다. 11. 미키마우스는 1928년 5월 15일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플레인 크레이지의 테스트 상영에서 데뷔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키와 미니마우스가 모두 등장하는 첫 번째 완성된 작품이었지만 처음에는 무성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플레인 크레이지는 테스트 관객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월트 디즈니는 영화 배급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후 소리의 출연과 함께 1928년 11월 18일에 스팀보트 윌리가 출시되어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미키마우스 만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1955년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미키마우스 클럽 프로그램은 미국 대중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공식적으로 TV에서 초연되었지만 미키마우스 현상의 뿌리는 미키가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30년 미키마우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고 결국 미키마우스의 모험을 기념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미키마우스 클럽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진이나 최초의 미키 만화를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 빅토리아 시대의 미라 풀기 파티는 19세기에 특히 영국의 상류층 사이에서 등장한 독특한 사회현상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오락, 호기심, 이집트학에 대한 매혹을 결합했는데 이는 이집트 매니아로 알려진 광범위한 문화 추세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교적인 환경에서 이집트 미라의 포장을 풀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과 음료를 즐기는 동안 미라의 포장을 푸는 데 참여했는데 이는 진지한 학술 연구라기보다는 오락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관행은 1830년대 특히 인기를 얻었으며 잘 알려진 예는 1834년 외과의사 토마스 페티그루가 주최한 행사로 많은 군중을 끌어모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매혹과 고고학적 발견, 과학에 대한 관심 증가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미라 파티는 종종 개인의 집에서 열렸으며 주최자는 경매에서 구입한 미라를 포함하여 이국적인 수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인기가 있었지만 인간 유해 처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이 무례하고 섬뜩하다고 생각했는데 미라가 역사적, 문화적 존중 없이 포장이 벗겨져 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9. 크로켓 사진은 악명 높은 무법자 빌리 더 키드가 친구들과 크로켓을 연주하는 모습을 묘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은 역사적 가치와 진위를 둘러싼 미스터리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랜디 귀자로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는 벼룩시장에서 단돈 $2에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문가들은 이 이미지를 약 $500만 달러로 평가했고 서부 개척 시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빌리 더 키드의 두 번째로 검증된 사진으로 간주되며 이는 매력을 더할 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1877년에서 1881년 사이 유리판의 화학적 분석을 통해 그 이미지의 연대를 추정했습니다.
이 기간은 빌리 더 키드가 활동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크로켓 사진은 종종 미국 서부 사진의 성배라고 불리며 빌리 더 키드와 서부 개척 시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합니다. 8. 이 특별한 사진은 타이타닉이 벨파스트호의 바다에 처음 닿은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것은 헤럴드 앤 울프 조선소 노동자가 찍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컬렉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피아톤의 사진은 침몰할 수 없는 배가 딜리베이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 1911년 5월 30일 바다로 진수된 방법을 기록합니다. 10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뛰어난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공개 도메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련의 사진 아래에는 간다, 간다, 사라졌다 라는 섬뜩한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결국 헤럴드 앤드 울프의 감독이자 선임 엔지니어인 존 W. 캠퍼스터가 촬영한 116장의 흑백 이미지가 담긴 가족 앨범에 담겼습니다. 이 앨범에는 1911년 5월 31일 타이타닉이 진수된 13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뱃머리가 물에 부딪히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순간으로는 헤럴드 울프의 회장 로드가 유압램을 검사하는 장면과 수천 명의 환호 속에 불운한 타이타닉이 물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진수 당일 캠스터는 행사의 사회를 맡았고 벨파스트의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조선소 이사와 고위 인사를 위한 오찬을 조직했습니다. 또한 1912년 벨파스트 러프에서 출발하는 올림픽과 타이타닉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캠스터 가족은 1911년 6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인 올림픽호를 타고 미국으로 처녀 항해를 떠났습니다. 7. 가스방지 유모차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설계는 증가하는 화학전의 위협과 아기에 대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1938년 전쟁의 공포가 고조되던 때 한 여성이 이 독특한 객차를 시험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 디자인은 유독성 가스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차는 유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어 아기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당시의 불안과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취한 극단적인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6. 100여 년 전 한 배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양 미스터리 중 하나를 촉발한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 엘린모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등대를 위한 보급선인 헤스페로스호는 스코틀랜드의 아우터 헤브리디스에 있는 플래넌 제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1900년 12월 18일 증기선 아치터의 승무원이 에일린모 등대에 빛이 빛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12월 26일 오후 하비 선장이 헤스페로스와 함께 그 섬에 도착하여 등대에 직인 조지프 무어를 해안으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등대와 섬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듀캇, 토마스 마샬, 도널드 메가더 이 세 명의 수호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등대에서 기름 가죽 재킷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 중 한 명이 우비를 챙기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항해일지 기록에는 1900년 12월 15일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등대지기들이 일상 업무를 완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들은 불가사의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그들이 폭풍에 휩쓸렸거나 장비를 고정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익사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수수께끼는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3명의 등대지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5. 암소 신발은 미국의 금주법 기간 동안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밀주업자가 사용하는 영리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신발은 착용자의 발자국을 위장하여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 신발의 주요 목적은 불법 주류를 운반하는 동안 밀주업자가 남긴 흔적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의 크고 독특한 무늬를 모방한 신발을 만들므로써 추적자들을 속이고 도망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신발이 소와 유사한 인상을 남기도록 하여 수사관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주법 기간 동안 알코올 음료의 생산, 판매 및 운송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밀주를 포함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 신발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발각을 피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많은 전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신발의 숨겨진 독창성은 미국 역사의 격동의 시기에 밀주업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줍니다. 4, 1920년 강철 빔에 매달려 있는 뉴욕 경찰관의 사진은 당시의 대담한 정신을 반영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 이미지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으며 종종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유행했던 무모한 스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1920년대는 사람들이 순전히 오락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위험한 스턴트에 매료된 시대였습니다. 이 현상에는 장대 앉기와 같은 활동과 높은 곳에 도전하는 기타 스턴트가 포함되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높은 건축물에 앉아있는 것으로 유명해진 켈리와 같은 인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진이 연출되거나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스릴을 추구하는 당시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철제빔에 매달려 있는 경찰관의 자세는 체력뿐만 아니라 당시 미디어와 사회에서 찬양하던 허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3,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린 것은 고고학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22년 11월 4일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와 그의 금융가인 하나본 경이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덤은 나중에 고대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거의 손상되지 않은 왕실 무덤으로 인정되어 고고학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922년 11월 26일 카터는 촛불을 높이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빛은 그 안의 황금 유물에 반사되어 젊은 파라오의 보물창고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덤에는 황금 신전, 보석, 동상, 투탕카멘 자신의 거대한 황금 석관을 포함한 풍부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투투 마니아로 알려진 전 세계 언론의 열광을 불러일으켰고 투탕카멘은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23년 1월 4일 카터와 칼렌더 그리고 이집트 노동자가 열린 사당을 통해 석관을 들여다보는 상징적인 사진이 찍혔는데 그 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2, 프로젝트 비둘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훈련된 비둘기를 사용하여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군사 실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명한 심리학자 B.F. 스키너가 주도했는데 그는 비둘기가 적의 배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비둘기를 폭탄 유도 시스템 내에 조종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둘기들은 목표물을 쪼아서 미사일의 경로를 수정하고 궤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스키너와 그의 팀은 조작적 조건화를 사용하여 비둘기들이 올바르게 반응했을 때 먹이로 보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40년대 초에 시작되었지만 흥미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로 전쟁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 때문에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동물이 군사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레이더와 전자유도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으로 비둘기 유도 미사일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1, 인간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으로 간주되는 이 이미지는 1838년 프랑스 파리에서 루이스가 촬영했습니다. 사진의 왼쪽 하단 모서리에는 보도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아마도 신발을 닦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신원과 그들이 촬영된 상황을 둘러싸고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그 사람은 구두 닦기가 아니라 펌프장 근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다구어 타입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거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사진의 거리는 상점, 카페, 극장으로 유명한 패셔너블한 지역인 블러바드 드 템플입니다. 이 지역은 극장에서 공연되는 많은 범죄 연극으로 인해 블러바드 드 크라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시 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붐볐지만 이미지는 놀랍게도 비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사진판에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남자인데 그는 사상 최초의 인간 사진에 포착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진 중 일부에 대한 답변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